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인지 또는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사설을 좀 길게 늘어놓겠습니다. 제가 이 할 말을 한다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주제로 다루기 위해서 만든 코너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면서 또 여행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문화와 전통이라 치부되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들을 그때그때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그러한 코너입니다. 어쩌다 먼저 트럼프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서 이곳이 마치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코너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정치 평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향시켜서 저희 의견에 동조하게 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밝힐 뿐입니다. 제 생각과 달라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코너가 아닙니다. 그러니 듣기 싫으신 분들은 듣지 마시고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더 이상 시청하지 마시고 제 코너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정치와 관련된 비디오, 특히 전쟁과 관련한 비디오를 몇 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또 지금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댓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저는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제가 만든 비디오에 대한 댓글을 정식으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도 몰지각하고 열불 터지는 댓글을 보면 때때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내 비디오에 달린 더러운 댓글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냥 보통 이야기도 아니고 전쟁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니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지저분한 댓글들이 달릴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댓글 때문에 계속 전쟁 관련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냐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댓글이 몇 개 달렸다는 숫자가 종표시 옆에 뜹니다. 이 숫자는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이 숫자는 확인하는 편입니다. 일일이 매일 확인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 숫자를 지우고 새로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내 영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용도로만 확인하고 저는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 관리라든지 다른 특별한 어떠한 행동도 유튜브 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지우려면은 종표시를 클릭해야 하는데 이때 간단하게 달려있는 댓글들의 앞에 한두 문장 정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저는 읽지를 않지만 귀신 같게도 욕설을 늘어놓거나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은 이상하게 주목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헛소리를 짓거린 댓글이 의식지 않게 눈에 들어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도 새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헛소리 댓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쟁 관련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일 과관인 댓글은 제가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면은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투의 댓글입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알 수 없었기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더 이상 무겁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의 가치를 종이장처럼 가볍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또 제 생명을 가볍다고 여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일은 하시라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별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이라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 집단 또는 정치가 검사, 경찰, 군인 등 소위 말해 어떠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공권력 집단들, 개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재산을 가진 자들, 기업의 오너, 대표, 재벌들의 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론 깡패나 조직범죄 등 어떠한 범죄 집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한나라의 음침한 곳,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수시로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두렵거나 겁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제 생명의 가치가 노심초사하며 지켜야 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감히 위협을 하는 자들이 있다니 우습지도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불감청이언종 고소원이라고 정말 땡큐입니다.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드립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에게 인생의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 준다면 또 그러한 분위기 있다면 정말로 개인적으로 땡큐입니다. 제 종이짝처럼 가벼운 생명에 뭔가 조금 더 끄적거려서 날려버린다면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기 있는 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격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 간 냉전 고조나 미국이 선제 공격 가능성에 관해서 내문탕을 오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만 알면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 주사파를 위주로 한 좌파 정권은 반미, 친북 정권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 학생운동 등을 할 때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인을 수탈하기 위해서 정통성 있는 북한 정부에 대항해서 만든 괴뢰 정부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주사파들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에 와서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특히나 신념에 관한 것이라면 그 자신의 신념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도 아니면 모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나마 논란이 적을 수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습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믿는 수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억압과 차별이 오히려 이슬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남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제약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 여성들은 안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헛소리이지만 신념에 찬 이슬람인들은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맞는 말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허무맹랑하고 비논리적인 신념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신념이 이와 유사합니다. 주사파의 말도 안 되는 낡은 신념, 낡은 이념, 100년이나 지났을 법한 구태의연하고 낡아빠진 제국주의론, 봉건주의 혁명론 등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제도권 발표문들과 언론의 기조를 보면은 마치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조의 뉘앙스를 항상 밑에 깔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국민들에게 문제는 트럼프와 미국에게 있다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품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파 정권의 태도와 이에 부하내동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와는 더 이상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요 정책 결정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배제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한국 정부를 그들의 중요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배제가 문제가 되고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엄청나게 우리나라와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인 간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 포격 시 한국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한국 배제 선제 타격 후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그러한 수순에 의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협동작전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참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좌파 정부는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외교적 무능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을 하여 필요 없는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들은 전후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미국에게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려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협력하지 못해서 통일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도 또 불필요한 피해를 본 것도 그들 좌파 정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미국에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본질은 미국의 입장 또한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세계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행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르나 그 본질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의 유지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바로 이 선상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패권국 유지라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선제 타격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오직 핵 보유만이 현재의 북한 상황을, 다시 말해서 북한의 내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또는 한국 때문에 그 많은 비난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공격하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도 그야말로 본질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북폭을 한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북핵은 미국의 문제이며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어떤 평론가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비난과 비용과 생명을 감수하면서 도와주겠습니까? 유사 이래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것은 그들의 정책 방향과 결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부 또는 미국이 중요 정책 결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배제하더라도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조금 역설적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한국 방문 시 국회 연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국회 연설 시 한국전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더불어 미군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번영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발전과 번영에는 단순히 한국민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군의 생명과 희생의 밑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의 일부는 바로 미군의 희생에 그 일부분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트럼프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번영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미군의 희생하에 이룬 현재의 번영된 한반도를 미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왔던 북미 간 비밀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의구심을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일소해 주었습니다. 그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하던 ICBM급 탄도미사일과 거기에 탑재하는 대형 핵탄두만 제거하고 소형 핵탄두와 중단거리 미사일은 놔둔 채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순으로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번영에 분명히 미국이 일정 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북핵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제 타격 또는 북폭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강력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이와 상통하는 내용의 다른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라. 과거와는 다르다. 등등 이러한 모든 말들은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명분은 충분히 쌓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세 번째 본질은 북한 정권은 핵 개발과 보유 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에서도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즉,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며 이를 가리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번영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만든 비디오에서도 이미 밝힌 내용과 동일한 말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체제 유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의 원조에 의한 경제개발 또는 개혁 개방에 의한 국가 발전을 할 수 없는 내부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북한에 돈을 준다 또는 경제 원조를 한다는 현 좌파 정권의 정책은 그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멍청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조치이며 반역적이기도 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 모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했듯이 남한 정권의 타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를 무너뜨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모순을 해결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국이며 북한은 바로 그 미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핵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세 가지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잡다한 모든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본질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상황이나 뉴스를 보고 이해하시면은 정부나 정권 또는 미디어 권력이 하려는 거짓말과 과장, 왜곡, 편법 보도나 발표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북핵 관련 상황은 호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본질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북핵 개발의 완성 시점이라는 어떤 기한과 맞물려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싸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